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최저 금액 투자로 인터넷 사업 시작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저의 좀 경험과 지식들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의 영상들 아니면 저의 많은 내용들을 따라오셨었으면은 제가 여러분께 가장 나눠드리고 싶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겠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풀타임이 있으시던 아니면은 부업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라고 하시려면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일단 옳은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보여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면은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또 이 세 가지 다른 방법 중에서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왜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께 시작하기를 권면드리는지, 제 생각에는 가장 적게는 무슨 한 50불, 한 5만 원에서 한 많게는 많이 해봐야 한 100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무엇을 그러면 파는 것까지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듣고 나시면은 당연한 얘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내가 이걸 시작 안 했지?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좀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모든 사업을 할 때 일단 세 가지,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시작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만한 세 가지 컨텐츠를 일단 내용들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지 설명드리고요. 자, 플랫폼 영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제가 붙인 건데 내용은 이런 거죠. 아마존이나 네이버, 아마존 FBA 아니면 무슨 네이버에서 무슨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를 시작을 하면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마존 FBA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는 얘기가 그거죠. 여러분께서 매니팩처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 매니팩처러에 있는 제품을 여기다가 우리 아마존 플랫폼에다가 올리시면은 파는 대로 돈을 좀 드릴게요. 대신에 우리가 운송비는 차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 FBA죠.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에 저희 사람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장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은 백화점 건물을 크게 줘놓는 거죠. 그리고 백화점에다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백화점에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받는 거죠. 여기 가게에는 요만큼은 띄어가지고 무슨 옷가게를 만들고 요만큼 또 띄어가지고 여기다가는 무슨 식당 만들고 그래서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남성, 여성, 의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플랫폼을 하는 건데, 그런 저희가 만약에 어떻게 고객을 찾는지 모른다. 나는 그냥 다만 어떻게 제품이 얼마가 있어서 남들 모르는 거를 가져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하고 싶다. 나 중간에 있는 단계는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나는 가게 만드는지, 어떻게 사람 끄는지, 어디다 위치 선정하는지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플랫폼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쇼핑몰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아까 여기랑 똑같을 수가 있는데, 플랫폼과 쇼핑몰의 이커머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은 이제 똑같이 어디서 어떤 물건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어디 가져와서 팔던, 만들어서 팔던, 내가 대신에 나는 아마존이나 네이버에다가 팔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일을 처리할 때마다. 나 그거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직접 웹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사람 받고 내가 고객 관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배송하고 내가 다 처리할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쇼핑몰이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드롭시핑이죠. 매니팩처러한테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팔 테니까 직접 여기가 봐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돈을 받고 고객 관리 내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파는 거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동포대학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강조하는 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자,
팔 것이 있는데 이 팔 것을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팔 수 있는지를 영업을 할 줄 알면은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가 페이스북 광고, 구글 광고 돌려드릴게요. 아니면 웹사이트를 높은 순위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대신에 서비스 피를 주세요. 아니면 제가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저는 그 동포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한 단돈 한 100불, 한 200불 있으면 웹사이트 만들 수 있는 거를 아시지만 이걸 모르고 회사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무슨 1000불, 2000불 뭐 이렇게 이제 받고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받은 뭐 아는 능력 그 100불짜리로 만들어서 1000불 받으면은 900불 버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시간 투자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이전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광고 대행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메시지를 잘 만들고 광고를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에이전시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동포대학 안에 있는 강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꼭 해보시라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고 제가 사업한 경험을 보면은 이 네 번째 방법이 가장 시작하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존 플랫폼을 시작을 하면은 장점은 뭐 좀 편할 수 있겠지만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매니팩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니치에 몰리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이 역할이 그거죠. 많이 와서 파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 얘기는 파는 사람, 저희 영업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계속 그 프로핏이 주는 거죠. 그죠? 수익이 줄 수밖에 없고 또 플랫폼이 갑을에서 갑인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너 그만 파세요. 아니면은 뭐 우린 이만큼 돈 못 주겠습니다. 뭐 나가세요. 아니면 높은 순위에 좋은 자리 못 주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끝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겪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또 뭐 저희처럼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얘나 이거 다 영어 문제가 껴있을 수 있는데 특히 커스터머 서비스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낍니다. 뭐 다 끼긴 하겠죠. 그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쇼핑몰은 문제가 뭐가 될까요? 쇼핑몰은 저의 경험상으로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리고 플랫폼도 이게 패시브하게 돈을 벌지는 못해요. 자,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정도 파는 거면은 물건 떼어다가 어디다가 전화 받아서 여기다 주고 드랍시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배송해야 되는 거 다 해준다라고 치더라도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뭐 할 일이 많이 생겨요. 뭐 여기서 뭐 왔는지 트래킹 왔는지 확인해야 되지 제품은 제대로 갔는지 확인해야 되지 고객이 제대로 받았는지 품질에 하자가 없는지 뭐 어디 가서 매니팩처에서는 제대로 됐는지 이걸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뷰 뭐 고치는 거 광고 제대로 돌아가 있나 봐야 되는 거 이거 사실은 그냥 풀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트타임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 무슨 오더가 무슨 한 뭐 100개, 200개 정도 들어오는 거는 그냥 한 달에 처리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그냥 한두 개씩 일을 한다고 처리하면. 근데 일이 1000개, 2000개 이상 그 매상이 생기고 나면, 트랜잭션이 생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골치가 아파져요. 꼭 사람을 써야 돼요. 그죠? 외주를, 아웃소스를 쓰던가 아니면 직접 직원을 고용하던가. 이제 그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드랍시핑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문제가 코딩이나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샤프파이라든가 이런 툴들을 사용하면 되지만 여전히 이 물건을 장사를 할 때는 100% 제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도 실제로 여러분께서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손이 간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고, 에이전시 같은 역할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는 또 다른 스킬이 들어가요. 요거는 좀 뭐라고 하지? 소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조금 저도 내성적인 사람인데 내성적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직접 얼굴을 내밀거나 뭐 그럴 필요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팔았던 거 하와이 제품 많이 팔았었고, 그리고 스퀴즈 뭐 제품을 팔지만 제가 실제로 하지 않아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델을 찾거나 방법을. 근데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수익률이 높죠. 왜냐하면 저의 시간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세일즈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과 1대1로 대면을 해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큰 외향적인 좀 성향이 필요해요. 이건 내성적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살펴보면은 여러분께서 나는 그냥 집에 컴퓨터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누가 뭐 얘기하면은 뒤에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내 이야기를 듣고서 팀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도 팀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또 그 주소북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두들겨서 전화할 수 있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고객을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네 번째 거를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모든 거는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컨텐츠예요. 컨텐츠. 정보를 파는 거예요. 정보를 팔기 위해서 저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들어는 것이 뭐냐면은 블로그예요. 블로그. 여러분 아시죠? 블로그예요, 블로그. 근데 이게 브라이언 씨, 블로그가 어떻게 인터넷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왜 이게 시작인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플랫폼 판다고 하시고 무슨 광고 어떻게 하는지 판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왜 쓰겠어요? 어디서 찾는지 몰라서 찾는 거예요. 이런 펜을 하나 판다고 치면은 이거 어디 가서 사람들이 왜 사냐면은 이거 어디서 팔아서 이거 하나 찾아오는데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서 직접 고객처에 관리처에 가서 사면 살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이거 가서 사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찾는지 모르거나 시간이 없어서 찾는 거예요. 그죠? 광고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웹사이트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해서 내가 정말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찾는 거예요. 뭘 팔아야 되냐면은 정보를 파는 거예요. 정보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뭔가 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인지 찾았어요. 근데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뭘 영업을 하는 거냐면은 나는 이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트를 한다고 칠게요. 데이트를 해서 이제 어떤 그 사람과 이제 뭐 여성분을 만났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누군가를 이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없는 거를 만들어주면은 그거는 사기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이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한번 만나볼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기 위해서는 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포장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얘기로 가서 통닭을 먹으려고 쳐요. 통닭을 시키는데 여기 이런저런 많은 통닭집이 있어요. 광고를 하거나 마켓에 나가는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 통닭집이 왜 다른 통닭집보다 나은지, 왜 우리 통닭을 한번 먹어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인데, 그거를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인 이야기로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전달해주고 뭐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제가 누구인지 지금 뭐 처음 들으셨는지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브라이언 이거 어디 한국 사람, 미국 사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와서 이런 인터넷 얘기하고 있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토리를 전달해서 저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다가 저는 뭐 전문대를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그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좀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래서 공부를 하고서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해봤더니 저는 안 됐더라. 제가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이 다 아니었는데, 제가 미국에 오고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직장이 아닌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전달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인터넷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면은 그것이 조금 이해가 가고 적응이 가기가 쉽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그거를 먼저 시작하실 것을 제가 권면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했었던 게 여성 의류였나? 여성 의류, 이렇게 큰 사이즈 여성 의류를 팔았었는데 그냥 사가지고 동대문에서 뛰어다가 그냥 웹사이트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사겠거니, 이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광고 이렇게 돌리고 무슨 광고 페이지에다가 돈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오나?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찾고 뭔가를 사는 데는 그 뒤에는 반드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도 정보 때문이고, 나도 지금 직장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이를 관심 있으니까 지금까지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아니라도 다
다 똑같아요. 나는 뭐 반지를 사야 되는데 이 어떤 게 좋은 거지? 이 정보예요. 다 인터넷 가서 구글 가고 타는 게 다 그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책이었고 뭐 입소문이었고 뭐 지금도 입소문이 나지만 뭐 글로 썼고 뭐 TV로 나오고 TV에서 나오는 거 다 정보예요. 정보. 자, 그러면 짧게 얘기를 해서 네 번째 컨텐츠를 그럼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면 되냐? 블로그를 만드셔야 되는데 남들과 차별해서 하셔야 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브라이언 씨, 저 블로그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아니면은 뭐 싸이월드에다가 저는 글을 써서 맨날 쓰고 있어요. 오케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플랫폼,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데도 큰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결국 내 웹사이트로 오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나 저가 한번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모든 비즈니스 할 때 이런 블로그를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에 관련된 제품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캠핑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정보들을 다 쓰는 거예요. 캠핑 갈 때 꼭 필요한 10가지 제품들, 캠핑 갈 때 꼭 필요한 10가지 제품, 그 중에서 어떤 브랜드를, 캠핑에서 텐트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 얘기하고, 낚싯대, 내가 낚싯대를 살 때, 낚시를 할 때 가장 좋은 브랜드 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웹사이트에다가, 그냥 레귤러한 웹사이트에다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같이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딱 보고서, 그래, 이거 도움이 되네. 내가 이 페이지를 보고 나면은 뭐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찾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펜 내가 필요한다고 쳐요. 구글에 가서 찾으실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가 아니라 이제는 시장이 구글이 더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얘기를 더 깊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클릭하고 두 번째에서 클릭하고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멈출까요? 그래, 이 정보는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요리 무슨 김치찌개를 만드는지를 찾아봐야겠다. 김치찌개 레시피라고 쓸 수도 있고 뭐 김치찌개 조리법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죠. 근데 찾아서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뭔가를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그래, 이거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그 정보를 딱 보겠죠.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제작을 하셔서 여러분의 블로그에다가 쓰시면은 거기서부터 돈이 벌기 시작합니다. 자, 오케이, 브라이언 알았어요. 블로그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블로그 가지고 어떻게 돈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키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을 먼저 어떻게 팔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현혹돼 있으면은 이걸 못해요. 정보를 줘서 이 사람들에게 4804가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보를 먼저 줘야 돼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펜을 필요하죠. 여러분 펜 써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펜을 쓸 때는 뭐 어두운 데서도 뭐 빛이 납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 얘기했지만 이 펜이 왜 여러분한테 필요한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펜은 썼던 사람들은 정말 이 펜으로 가르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서울대를 갔습니다. 뭐 아무튼 이거는 그냥 지어낸 건데 그런 식으로 정보를 먼저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보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웹사이트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쳐요. 정보를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보고 한 번, 두 번 보면서 그래, 이 웹사이트는 정말 어떻게 캠핑용품이 필요한 에 대한 정보가 있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때 가서 내가 여기서 팔았었던 제품들 아니면은 서비스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제가 시작하는 비즈니스를 할 때는 항상 이 정보부터 먼저 줍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니까 꼭 시작해 보시면 돼요. 브라이언 씨, 저는 저는 평생 이런 것만 해가지고 저는 정보가 없는데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뒤져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무슨 저희가 지금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100% 팩트인 것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영상을 드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저 금액으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거는 이렇게 뭐 영상을 찍으셔도 돼요. 이것도 영상 컨텐츠예요. 저도 다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컨텐츠를 제작을 하잖아요.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글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컨텐츠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냥 나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가치를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를, 좋은 정보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느냐, 뭐 이거는 무료 정보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동포대학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가서 그건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작을 한번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팔아야겠다. 이제 저는 웹사이트에 하루에 이제 뭐 100명씩 200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가 할 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제휴 마케팅을 하는지, 어떻게 무슨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을 더 끌어모으는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컨설팅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고 만약에 제목에서 최저 금액으로 투자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기까지 관심이 있으셨다면은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일 텐데, 인터넷 웹사이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적게는 무료로도 시작을 할 수 있고, 정말 내 이름 뭐 brian.com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존재하는 거면은 도메인이랑 호스팅 사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컨텐츠 블로그를 시작을 해보셔서 블로그에다가 여러분만의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전 세계에다가 공유를 함으로써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다 외주 줘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 못하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다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저 뭐 영어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외주 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한번 경험을 하고 컨텐츠 한번 만들어 봐서 돈 1불이라도 내가 일한 것에서 돈을 벌을 수 있으면 돼요. 시간이 적게 걸리진 않아요. 내일 아침에 오늘 블로그 만들었다가 내일 돈 벌 수 있는 거, 사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블로그를 만들었고 올바른 키워드로 몇 달 지났더니 6개월, 7개월 지났더니 이제 돈이 벌린다더라.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이 벌리는구나 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웹사이트 사고, 나중에는 그런 웹사이트를 사고 팔 수 있는 뭐 이런 위치에 가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사업에 대한,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부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에 하는 관심이 있으셨다면은 제 개인적인 이 경험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이걸로도 얼마든지 풀타임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한번 좀 상의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좀 영향력이 미쳤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